시험 준비 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법 시험 공부는, 단어 시험 공부는, 그리고 코스에 따라서 카운트, GDU크, 토익 이 코스는 영작도 있는데 이 영작 시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시험 암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저기 좀 흩어지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보시는 분, 이 영상을 처음 볼 경우에는 처음 전달이 되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영상들을 계속 보고 계셨다 그러면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계속 기억이 뚜렷하게 날 정도로 여러 번 반복 전달 받아도 나쁘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자, 다시 반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듣도록 합니다. 자, 문법 시험은 뭘 갖고 준비한다고 했죠? 문법 복습까지 해서 100% 출제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법 수업이 끝나면 문법 복습과제라는 숙제가 주어져요. 그럼 그 숙제를 갖다가 다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출된 문법 복습과제에서 100%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 복습과제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100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완전히 정답이 다 꽉 차도록 문법 복습과제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 완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그 문법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교재 그냥 간단하게 찾아가면서 하지 말고 수업 동영상 띄워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문법 복습과제를 완성해내야지 시험 준비도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 복습과제를 제출을 완료하잖아요. 완료하면 확인 페이지가 열려요.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문법 복습과제 제출 완료가 뜨면 클릭하면 확인 페이지가 뜨는데, 확인 페이지에 틀린 문항에 대한 정답도 표시되지만 여기 보면은 정답 보이기 숨기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출력할 수가 있어요, 문법 복습과제는. 그래서 정답 보이기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정답이 다 들어가 있죠. 숨기기는요, 그러면 정답이 싹 없어지면서 빈칸으로 시험 보는 내용 그대로 빈칸으로 해서 출력이 또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정답이 표시된 페이퍼 가지고, 자료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어차피 입력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그러면 워드나 메모장 띄워놓고 타이핑하면서 문법도 역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외웠어요. 이제는 다 외워서 이제 시험 보면 되겠다. 그러면 정답 숨기기로 출력을 받아요. 그리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빈칸에다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거나 멈칫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외워야죠. 그래서 말 그대로 술술술 계속 쉬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문법 시험 준비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영작 시험 준비도 거의 같아요. 영작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영작 복습과제가 뜨거든요. 문법 복습과제처럼. 그러면 그 영작 복습과제, 여기 지금 복습과제를 완성한다 그랬죠. 영작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고 복습과제가 같이 풀어나가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영작도 복습과제 제출 완료 후에 정답 표시 숨기기를 활용해서 정답 표시된 거 출력받아서 외우고 타이핑 연습하고, 그리고 완전히 외워졌다 싶으면은 정답이 가려진 빈칸으로 되어 있는 시험지를 출력받아서 써보면서 최종 파이널 테스트, 그게 깔끔하게 통과되면 시험 응시가 그러니까 시험 응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문법 시험이나 영작 시험 크게 준비하는데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 단어 시험을 보죠. 일단 학생들이 좀 묘한 게요,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과제하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그럼 수업일마다 배정된 회차가 정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 회차를 엉뚱하게 자꾸 외워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요, 잘못 단어를 회차를 알고서는 외웠어요. 왜 잘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응시해야 되는 회차가 딱딱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모바일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어플이 있단 말이에요. 딱 해서 데이터 한번 딱 누르면
배정되는 시험 회차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한 번만 확인하고선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왜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는 걸 알면서 대충 여기겠지? 이러고선 외워갖고 와가지고서는 다른 회차를 외웠다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눈으로 암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죠. 기준점 있어요. 1시간 정도 눈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정확하게 봤더니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암기 훈련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된 학생들이거든요. 아니면 머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든가. 이 학생들은 방법 바꾸기 싫으면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근데 나중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일단 쓰고 소리내고 타이핑을 막 열심히 하면서 그 시간이 쌓여서 올라가고 암기 훈련이요. 난이도가 계속 실력이 올라가서 눈으로만 제가 요즘 하고요. 약간만 소리내고 뭐 손가락으로 허공에 몇 번만 이렇게 해보면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까지 올라간 학생과 그냥 머리가 좋아서 암기력이 좋아서 눈으로만 몇 번 훑으면 기억이 잘 되는 학생, 결과값은 만점일 것 같지만은 정말 어려운 단어, 분량이 많은 단어 이런 게 쭉쭉쭉쭉 주어졌을 때 암기력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학생은 망해요. 근데 훈련, 이 단어 암기 훈련, 단어 암기 학습 있잖아요. 이게 계속 시간이 쌓여서 내가 그 시간의 결과값으로 단어 암기 능력 자체가 커진 학생들은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많이 주든 뭐하든 차분하게 그걸 다 통과해낼 수가 있는 실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단어 암기 그 순서나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단어 시험 공부하기. 이거는 단어만이 아니고요. 단어를 외울 때나 수거를 외울 때나 문법이나 영작 같은 경우에 문장을 외울 때나, 그리고 지금 배런 코스 같은 경우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밑에 예문, 뭐 수거와 수거 밑에 예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도 있거든요. 어느 걸 외우든 일단 1단계 영어 발음을 먼저 외우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쓰고 타이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글 뜻이 있죠. 그러면 영어가 있잖아요. 이 영어 발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 수거, 문장. 이 소리를 먼저 외우세요. 한글 뜻에 이러한 영어가 들어간다. 이 소리를 먼저 10번이든 뭐 수십 번이든 반복해 가면서 일단 이 영어 발음을 암기하는 겁니다. 한글 뜻과 영어 발음을 번갈아 보면서 소리 내어가면서 소리 지르듯이 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기억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중얼중얼 약하게 소리 내면 이 뇌가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또 있잖아요. 적게 반응해요. 소리가 크면 그만큼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은 영어를 가려요. 그리고 한글 뜻만 보면서 영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탁탁탁탁 바로 영어 발음을 발음해낼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뭐였더라? 아, 이거였지. 몇 번 머리를 쥐어뜯어야 생각나는 게 있고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게 있고. 자, 그러면 바로 발음되는 거는 빼고 금방 바로 기억이 안 났던 단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단어, 이 두 가지는 다 체크 표시하는 거예요. 별 표시, 체크 표시. 그 부분만 다시 또 외우세요. 그리고 또 가려봐요. 그리고선 이렇게 가려서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온 거를 계속 잡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항상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걸 계속 잡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래서 전체적으로 딱 가리고서는 한글 뜻만 보고 쭉 발음이 다 나왔을 때 1단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발음 암기가 완성되는 거죠. 발음 암기가 완성된 다음에 철자 암기로 들어가야 학생들이 좀 덜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와서도 시험 볼 때도 이 발음이 기억되면은 철자도 따라서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이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철자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발음을 철저하게 암기한다. 그리고 철자를 암기한다. 한글만 보면서 영어를 일단 써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타이핑식으로 워드나, 그러니까 워드 프로그램 아니면 한글이든 뭐 MS 워드든 아니면 메모장 올려놓고 한글만 보면서
영어 안 보고요. 철자를 이렇게 막 쳐보세요. 머리 쥐어뜯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였지 하면 벌써 나중에 기억나더라도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일단 영어를 쭉 써보는데 뭐 굳이 따로 안 외워도 정확하게 바로바로 내가 타이핑 영어를 쓸 수가 있다. 이러면은 일단은 제외. 틀렸어요. 바로 생각이 안 났다. 이 틀린다는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난다. 아예 생각이 안 난다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부분은 손으로 써보고 타이핑 쳐보고 소리 내면서요. 소리도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 아시죠? 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한 번 타이핑하거나 한 번 쓸 때 입으로 발음은 몇 번을 할 수 있다? 3번, 4번도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라고요. 계속 입으로는 반복하면서 손으로 쓰고 타이핑하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졌다. 그럼 토퍼요. 그리고 한글만 보면서 또 영어를 타이핑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CBT로 볼 거 아니에요. 타이핑을 해봐요. 그리고도 또 막히는 게 있는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는지, 그럼 그거 별 표시해서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외우고, 그리고 또 해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발음 한 개 할 때도 계속 잡아나간다 그러죠. 바로 기억 안 나는 거,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 계속 잡아나가면서 암기를 해나가는 거고, 철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거나 스펠링 하나라도 틀렸거나 이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자꾸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글만 보면서 쫙 타이핑까지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학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만 했느냐, 발음은 아예 무시하고 철자만 했느냐, 아니면은 발음만 하고 철자 연습을 안 했느냐, 또는 한 번만 하고 이 정도는 됐지 덮었느냐, 진짜 2번, 3번 반복을 해가면서 하나도 막히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해가면서 완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충분히 통과가 된다, 통과가 안 된다, 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되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와서 학원에 와서 시험 보든 온라인 시험을 보든 만점 당연히 나오죠. 실수로 한두 개를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정말 단어 시험 통과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단어 시험 통과를 되게 힘들어 하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눈으로만 해요. 1시간 눈으로 조용히, 2시간 눈으로 조용히, 3시간 눈으로 조용히. 엄마 나 3시간이나 공부했는데 통과가 안 되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3시간 4시간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과가 안 돼요. 발음을 소리 내면서 하라니까요. 일단 소리 내면서 발음을 외워요. 다 줄줄줄 입에서 바로바로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또 타이핑 치면서 철자까지도 그런 식으로 계속 외워요. 소리 내고 외우고, 소리 내고 타이핑 치고, 소리 내고 타이핑 치고. 그래서 본인이 바로바로 전체를 쫙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힘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시간만큼, 힘겨운 만큼 6개월 뒤에도 똑같고 1년 뒤에도 똑같고 다들 지쳐서 못하죠. 근데 6개월 뒤면은 뭔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편해져요. 1년 뒤가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는 시간이 좀 줄고, 그리고 타이핑하는 시간도 줄고, 근데 더 정확하게 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몇 달이나 하면은 그런 상태가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학생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가, 물론 타고난 암기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성실성, 얼마나 집중해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2달, 3달,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 요렇게 걸리는 학생이 있고, 1년 뒤가 돼도 계속 힘들다만 반복하는 학생도 있고,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하세요.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 어차피 이런 과정 전에 했었는데요. 그럼 해보세요, 다시. 그러면은 1달, 2달만 해도 요거 과정을 훅 건너뛰면서 조금만 소리내고 조금만 타이핑 해보면 탁탁탁 외워지는 상황이 그대로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면 되죠. 전에 했었으니까 저 그냥 무시하고 눈으로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가세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데도
전에 했었다는 기억 하나만으로 완성된 게 아닌데 계속 안 하고 밀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부분 있죠. 틀린 부분 별 표시란 건 무엇인가? 아까 발음을 외울 때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별 표시. 틀린 거죠. 바로 발음이 안 나와요. 그것도 틀린 부분이고 별 표시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잡아 나가야 됩니다. 시험을 와서 긴장감 있게 시험 보게 될 때는 본인이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났던 거는 여기 테스트룸에 와서 시험 볼 때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단어 암기를 해야 하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학원에서 가이드 해준 대로, 안내해 준 대로 그렇게 외우고 이렇게 시간을 쌓으면 6개월, 1년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2년만 지나면은 뭐 토익 단어든 아니면 탭스 단어 어려운 걸 주잖아요. 저도 전혀 힘들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유행 K서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토익반도 무난하게 다니고 탭스반도 무난하게 다니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뭐 토익 탭스반 학생들 단어 외우는 거 가지고선 부담스러운 학생 없어요. 밑에서부터 쭉 훈련받은 학생들은 신입생으로 편입해 들어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팁을 하나 볼까요? CBT로 시험을 다 봐야 된다고요. 이 컴퓨터로요.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단어 시험이든 문법 시험이든 뭐 코스에 따라 영작 시험이든 마무리는 본인이 외우는 중간에는 허공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든 손으로 쓰든 다 좋은데 마무리 테스트는 타이핑으로. 근데 만약에 학생이 영어 타이핑 속도가 늦다 그러면 암기하는 과정 자체를 타이핑을 계속 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이 타이핑 속도도 올라가고 타이핑 속도가 늦어도 주어진 단어나 문장 시험을 볼 때만큼은 연습한 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타이핑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연습의 문제니까. 그리고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메모장을 만드는 학생들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그냥 아무 백지나 한쪽에는 한글만 써놓고요, 뒤쪽에는 영어로 써놔요. 그리고 한글 보면서 자꾸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발음부터 외우라 그랬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보고, 그리고서 거기다 표시해 놓고. 그래서 요거 딱딱딱 접으면 요만하게 해도 되잖아요. 딱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학교든 어디든 짬짬이 외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메모장을 그거 들고 나와서 학원에서 컨닝 페이퍼로 활용할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컨닝 하다가 2번 걸리면은 바로 아웃이고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보고 있고 학생들 모르게 대형 CC가 별도로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상하게 쓸 생각하지 말고 암기하는데 암기한 데 쓰라고요. 그리고 암기가 정말 잘 안 돼요. 그럼 암기 안 된다고 그냥 손 놔버릴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죠. 자, 방문에다가도 암기 안 되는 단어들 있죠? 한 15포인트 커다랗게 14포인트든 15포인트 커다랗게 타이핑 해가지고 떵떵 붙여놔요. 방문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자꾸 보면서 발음해봐요. 그리고 허공에다가도 손가락으로 자꾸 스펠링을 써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자꾸 생소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단어들이 오고 가면서 자꾸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안착이 돼요. 그리고 다시 끌어내지거든요. 편하게.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꾸 찾지를 않고 고민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조차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교육을 받으면서 좋아지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암기가 잘 안 된다? 놔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잘 되게끔 만들면 돼요. 누구나 다 만들어졌으니까. 주소연 학원에서 단어 암기시키고 시험 보고 문법 암기시키고 시험 보고 저 1년 2년을 다녔는데도 단어 암기가 안 돼요. 문장 암기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면 된다. 6개월 견뎌보자. 1년 견뎌보자. 그리고 나서 편해지면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단어 암기 안 하고 문장 암기 안 하고 문법 기본 내용들 암기 안 하고 그렇게 영어가 완성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암기하지 않고도 영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자꾸 사방에서 하는데 20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성했다는 프로그램을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외우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이 수업이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외운 거 갖고 시험 보고 끝.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토익식으로, 탭스식으로, 수능식으로, 토플식으로 활용하면서 굉장히 고급 용어를 응용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꿈도 못 꿨죠. 중학생이 무슨 토플이고 토익이에요. 정말 그거는 선택받은 극소수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고 본인이 꾸준하게 그 정도의 실력만 쌓으면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능력은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암기하는 거,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암기, 문장 암기, 수거 암기, 문법의 기본 내용 암기는 그냥 필수입니다. 수학의 구구단이에요. 수학의 구구단처럼, 구구단이란 기본 공식조차 모르면서 수학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현재는 이러한 기본적인 암기는 수학의 구구단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죠. 이게 뭐냐면 출석부라는 건데요. 이 출석부가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종합기록부, 개인 종합기록부가 되면은 불참 횟수, 과제 미제출 횟수, 배정된 시험 이렇게 쭉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어플을 설치해서 보시면 바로 뜨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모바일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행 코스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의 시험이 배정됐다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미통과든 미응시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뜨고 항상 파란색 시험이 뜨죠. 파란색 시험은 여기 써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험은 그날 새롭게 배정되는 시험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전 수업일에 배정이 됐었는데 현재 통과 못하고 계속 미통과 상태로 밀려있는 시험을 말하거든요. 이 빨간색 시험이 표시되는 코스는 어딜까요? 정규반. 유행 코스는 빨간색 표시가 안 나오죠. 있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근데 정규반은 통과될 때까지 남아있다 그랬죠. 남아있는데 밀려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날 배정된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지금 화면 때문에 까만색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날 배정된 시험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 자, 어느 것부터 시험에 응시해야 되나요? 희한하게도 밀려있는 시험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지 않아요? 그날 배정된 시험이에요. 통과 시간이 그 다음 수업 시작 때까지 통과하면 되거든요. 이 통과 시한은 탈락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 탈락 규정. 거기 시험에 어떤 벌점이나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파트에서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벌점이란 게 있다고요. 정규반은 시험이 미통과되면은 벌점이 있어요. 벌점이. 이 벌점이 빨간색 시험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빨간색 시험. 수업이 시작될 때 딱 학원 서버 프로그램이 학생을 딱 봐요. 학생 데이터를. 그 상태에서 빨간색 시험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벌점을 적용하거든요. 파란색 시험은 벌점 대상이 아니에요. 당장은 벌점 대상이 아니고 항상 빨간색 시험이 벌점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학원에 왔어요. 또는 온라인으로 응시할 거예요. 뭐부터 봐야 돼요? 빨간색 시험이에요? 파란색 시험이에요? 당연히 빨간색 시험이죠. 벌점 대상인 빨간색 시험부터 불참이라는 벌점이 적용되는 게 시험 벌점인데
당연히 빨간색 시험부터 응시해야 된다. 파란색 시험은 빨간색 시험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파란색 시험에 응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행과정은 빨간색 시험이 없다고 했죠. 파란색 시험이니까 바로 그날만 배정되니까 정규과정 3회반 2회반 다 똑같습니다. 빨간색 시험이 이 데이터표에 남아있으면 그 시험부터 무조건 통과시킨 다음에 파란색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준비 학습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됐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뭐 팁으로도 드렸고, 그리고 단어 암기, 발음을 먼저 완전하게 암기한다. 몇 번씩 반복하면서도, 그 다음에 철자를 또 이 순서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도, 반복하더라도 철저하게 완전하게 암기해야 된다.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완성됐다 했을 때 시험 보면 당연히 통과가 된다는 것. 자, 단어 준비 학습, 영작 준비 학습, 문법 시험 준비 학습 설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시험 준비 학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